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로 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로 사운드를 제어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정 주파수 음을 발생시키는 방법과 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저로 특정 주파수 소리를 내는 방법과 가변장으로 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저는 전기적 신호로 진동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출력하는 부품입니다. 특정한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입력시키면 특정한 진동수의 음을 낼 수 있습니다. 부저의 종류는 마그네틱 부저, 피에조 부저, 기계식 부저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부저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거고, 피에조 부저는 피에조 현상을 이용해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부저는 역학적인 방법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부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부저가 피에조 부저이니 피에조 부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조 부저란 피에조 효과를 이용한 소자입니다. 피에조 효과란 합전 효과라고 하는데 수정이나 세라믹, 전기석과 같은 특정 광물에 물리적인 압력을 주면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또 전기 에너지를 주면 압축되거나 팽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부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에조 부저도 또 능동 부저와 수동 부저가 있는데요. 능동 부저는 내부에 내장된 회로가 있어서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해주면 소리가 출력되는 것이고, 수동 부저는 내장된 회로가 없이 자석이나 피에조 소자에 연결되어 있어서 톤 함수를 호출하여 소리를 출력하는 부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근원은 진동입니다. 진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북을 진동시키면 거죽이 이제 떨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성대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악기는 역시 진동판을 떨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공명통이 있으면 공명통에 의해서 공명이 일어나면 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리의 근원은 진동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음파는 이제 소리가 파동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매질을 이루는 분자들의 어떤 변이나 압력이 바뀌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음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리급세 같은 경우는 이 소리급세에 이제 이 가지가 이제 흔들려 가지고 공기를 밀 때 그 공기에 이제 변이가 생기죠. 또는 기체 분자들의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파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종파에 해당됩니다. 종파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이 되는데, 매질의 이제 진동 방향과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 이런 파가 종파가 되겠습니다.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피커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소리급세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피커가 진동했을 때 또는 이제 이 북이 진동했을 때 이 거죽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서 공기를 이제 밀게 되죠. 그러면 밀도가 높은 지역이 생겨요. 그러면 이 밀한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한 지역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밀파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것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종파가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막을 진동시키면 이때 공기가 살짝 밀리죠. 그럼 밀한 부분이 생기나요. 이것이 계속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위상을 갖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같은 위상이 되는 지점까지 이 시간을 이제 우리는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와 파장이라는 것을 이제 갖죠. 우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사실은 상호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이크를 전기 신호로 거꾸로 보내면 마이크가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역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되죠. 효율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마이크는 이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꿀 때 쓰고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꿀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커 안에는 이제 자석이 있죠. 그래서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떨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약할 때는 이제 정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정폭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자기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이 있고, 그리고 이 진동판에는 이제 보이스 코일이라고 해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지금 이것은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 코일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기력이 만들어지겠죠. 전자석과 이제 연구자석 사이에 자꾸 힘이 작용하면서 당겼다 밀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이스 코일에 이제 음성 신호가 이제 실려 있으니까 그 신호의 크기에 따라 자석하고 사이에 힘이 작용했다가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진동판을 흔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영향으로 연구자석이 보이스 코일을 당겼다가 밀어냈다 하면서 이제 이 기둥, 이 폴피스와 이 보이스 코일 사이에 보이스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진동판, 이게 진동판이죠. 이 진동판을 이제 앞뒤로 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판이 떨리면 이제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죠. 앞에 있는. 그래서 음파가 생성돼서 우리에게 이제 소리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음파가 갖는 속성을 알아보면 음파는 이제 뭐 밀도파라고 할 수도 있고 압력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이제 공기로 전달되는 압력의 변화를 이제 감지하는 거죠. 또 밀도 변화를 감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피커나 드럼이나 종 이런 물체가 진동하면 주변의 공기도 진동하고 압력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주변 분자에 전달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전달돼서 결국은 이제 우리 고막을 치게 되면 고막이 또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에서 이제 그 신호를 해석을 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막으로. 그리고 음파는 또 주파수를 갖죠. 그래서 결국 이 입자가 얼마나 빨리 진동판이 얼마나 진동하느냐, 공기 입자가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그것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음이 높아지죠. 낮을수록 낮은 음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의 크기, 이것이 진폭이죠.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지고 작을수록 작은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이제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이 전류의 양이 커지면 이제 진폭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변장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전류를 조절해서 소리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악기의 음을 살펴보면 피아노를 예를 들면 이제 옥타브가 있죠. 그래서 3옥타브, 4옥타브. 자, 이 세 번째 옥타브가 C부터 C가 도가 되겠습니다. C, D, E, F, G, A, B.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C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옥타브. 그래서 또 도레미파솔라 C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음을 보통 3옥타브 C음을 C3로 표시하고 4옥타브 C음을 C4로 표시합니다. 그럴 때 이 진동수가 어떻게 되냐면 C3는 130.81Hz가 되겠고 C4는 이것의 정확하게 2배인 배음이 나오죠.
그래서 261.6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음계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가 나오는 값이 이제 A음이에요. 라음이죠. 라음은 A3가 이제 3옥타브 라음은 220Hz고 4옥타브 라음은 440Hz가 됩니다. 그래서 라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배수로 이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A2음은 어떻게 될까요? A2음은 110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A1음은 55Hz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이 배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소리에 따라서 그 압력을 이제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낮은 C와 그리고 중간 C 그리고 피아노 소프라노 C 이렇게 이제 그 음들의 진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음일수록 이제 진동수가 높아지겠죠. 아두이노에서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를 재생하기 위해서 톤 함수를 사용합니다. 톤 함수는 이제 특정 주파수를 지정해주면 그 주파수의 음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음을 내고 싶으면 그 주파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들은 이제 음계의 음들을 pitch.h라는 이 헤드 파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할 때는 이 파일을 불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음은 C4, 레음은 D4, 미음은 E4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파일을 가져다가 쓰면은 우리가 소리를 정의하지 않고 이 변수들을, 이 상수들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면 pitch.h 헤드 파일에는 무엇이 들어있나를 살펴보죠. 여기에는 이 음계의 음들에 대해서 주파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define note B0 그러니까 B0음이니까 이것이 이제 0옥타브가 되겠죠. 그럼 1옥타브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옥타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2옥타브가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옥타브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옥타브의 C음, 도음이죠. 33Hz고 그 다음에 C#1이죠. 그러니까 높은 도, 반음 올라간 도가 되겠죠. 그리고 레음, 또 반음 올린 레,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게 C음입니다. 그래서 C음은 62Hz가 되겠죠. 그리고 2옥타브의 도음은 이 33을 이제 2배 한 대치 되는데 여기 사실은 소수점이 있죠. 그래서 이 소수점 부분 생략해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C2는 65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3는 다시 65를 하면 130이 돼야 되는데 소수점이 있다 보니까 이건 131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들은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정수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A음, 라음을 보죠. 여기 라음은 55Hz죠. A1, 그 다음에 A2는 110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3는 220, A4는 440, A7은 3520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주파수의 음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톤입니다. 그래서 톤 안에는 이제 어느 핀을 통해서 소리를 낼 것인가 핀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재생할 출력 시간을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duration, 핀 프리퀀시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P는 소리를 낼 핀 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는 특정 출력할 주파수를 의미하고 듀레이션은 출력을 지속할 시간을 말하는데 단위는 미리초가 단위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값을 넣지 않으면 노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 계속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폴트는 듀레이션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예를 보면 톤
이제 스피커, 핀 이름이 스피커입니다. 262Hz의 음을 250m초 동안 소리를 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멈출 때는 노톤 함수를 이용합니다. 핀을 지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톤 함수를 사용해서 소리를 출력하는 동안에는 타이머를 이제 일부는 사용할 수 없고, 또 타이머 3개 중 하나를 톤 함수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톤 함수에 사용되는 타이머는 물론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톤이라는 함수로 만들어내는 음들은 평균율에 근거해서 음계의 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균율이란 무엇이냐면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이제 음을 똑같은 비율로 이제 나눠서 만들어진 음을 평균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옥타브 안에는 7음이 있고 반음을 따지면 12개의 반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로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진 것이 12평균율입니다. 대부분 서양음악에서는 이제 이 12평균율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9평균율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31평균율도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이제 14평균율도 쓴다고 해요. 자, 이런 평균율이 이제 규정이 정해지면은 어떤 조성에서도 모든 음이 동일한 음질을 가지니까 변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서양음악의 표준 음률이 이제 평균율이 됐어요. 단점은 평균율은 이게 완전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배음이 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아리를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음이 완전히 이제 협화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팔도를 제외한, 그러니까 배음을 제외한 음들은 이제 이 배음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률만큼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음을 조율할 필요가 없는 합창단이나 현악 앙상블에서는 순정률에 가깝게 조율을 사용한다고도 하고 또 계속 플랫이 있는 이런 악기들이나 건반악기나 관악기 이런 악기들은 정확한 평균율을 조율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사한 조율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12음계 평균율을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가를 한번 보죠. 자, 이번 여기 4옥타브의 이제 피아노음을 예를 들면 이제 C, D, E, F, G, A, B, C 이렇게 이제 음이 나오겠죠. 그럴 때 그러니까 C4는 262Hz죠. A4는 440Hz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정수비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4에서 이제 C5가 되는 이 사이의 음은 배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의 값은 결국 이제 배음이 돼야 되니까 12분의 1로 이제 나눠진 것이 바로 평균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12분의 1제곱 그 제곱의 만큼 이제 이 음에다가 2의 12분의 1제곱을 해주면 그 다음 음이 나오는 겁니다. 반음 사이에 그렇다는 거죠. 온음 사이에서는 이것이 다시 2배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온음 사이에는. 옥타브별 표준 음계 주파수는 이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C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1옥타브의 C음 32.7032Hz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입력해서 사용할 때는 소수점을 쓰지 않고 그냥 32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음은 36.703mm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반음 올린 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C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와 미 사이에는 또 반음 올린 D샵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음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C까지. 그리고 2옥타브로 올라가면 65.4064. 이것은 이 1옥타브를 이제 배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옥타브로 가면 다시 배음이 되고 4옥타브로 가면 다시 배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로 사운드를 제어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정 주파수음을 발생시키는 방법과 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음을 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함수로 특정 주파수의 음을 발생시켜 스피커를 통해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이제 디지털 신호 출력을 이용해서 특정 주파수 음을 스피커를 연결해서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톤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톤하고 그 다음에 핀, 이제 스피커를 연결한 핀을 이제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2Hz죠. 그리고 250m초 동안 이 262Hz의 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발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피아노 음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4음 같은 경우 262Hz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각 이 진동수를 넣어주면 도레미파솔라 시도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으로 부즈로 특정 주파수의 음을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미솔이라는 음을 1초 동안 출력하는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C4에서 C5까지 음계의 소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겠습니다. 일단 스피커를 연결하고요. 디지털 8번 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호장을 105음짜리를 스피커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으로 도미솔 음을 각각 0.5초 동안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피커 핀을 8번으로 설정하고 듀레이션을 500mHz로 설정했습니다. 셋업 함수에서 톤 함수를 이용해서 262Hz 도음을 500mHz 동안 냅니다. 그리고 이 500mHz는 이제 이 음이 지속되는 시간이고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다음 음과 동시에 실행하기 때문에 딜레이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330Hz 미음과 그리고 392Hz 소음을 연속해서 내도록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건 셋업 함수에 넣었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타브 음계 소리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4옥타브 음계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4옥타브 음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C4음을 262Hz, D4음을 294Hz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5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여기 도입했는데 배열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대괄호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배열에 이제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4, D4, E4 이런 식으로 C5까지 있습니다. 그럼 전부 음이 8개 음이 있겠죠? 그럼 이 배열은 8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계가 들어가는 배열, 노츠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노츠가 이제 지속되는 시간을 따로따로 넣어줬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500을 다 넣었지만 뭐 다른 길이를 넣고 싶으면 다른 길이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4음이 500mH, D4음이 500mH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중에 악보를 연주하고 싶을 때는 음계를 넣어주고 지속 시간을 넣어주면 바로 악보 각각의 음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제 스피커 핀은 8번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8개 음이 있으니까 포문에서 0부터 8보다 작으니까 8번 실행하겠죠. 그래서 노츠와 타임즈를 쌍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츠 0번 음을 타임즈 0번 시간만큼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딜레이도 타임즈 0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이 서로 동시에 나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이 지속되는 시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계 도레미파솔라 시도까지 음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프에는 넣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부터 그 다음 옥타브의 도까지 음이 순서대로 여기서 500mH 동안 지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히 이제 C, C++ 언어의 배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형식이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저장된 것이다. 같은 변수 이름으로 여러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의 경우는 배열의 변수의 이름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인덱스를 가지고 몇 번째 변수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길 때 이제 여기서는 순원문 같은 걸 써서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배열 내에서 이제 저장된 위치는 인덱스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값을 4개를 저장하는 변수 numbers라는 변수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배열의 크기를 4로 하게 되면 이것은 numbers 0, 1, 2, 3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열을 선언할 때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초기화를 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가로만 써주고 배열의 경우는 대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개의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 값들을 각각 numbers 0, 1, 2, 3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핀에 연결된 LED 밝기를 numbers 배열의 세 번째 값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9번에다가 numbers 0, 1, 2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9번 핀을 통해서 이 넘버스에 저장되어 있는 세 번째 음을 세 번째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사이렌 소리를 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이렌 소리를 내는 함수 포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동수가 200Hz부터 시작을 해서 2500Hz까지 이제 일식 증가하니까 진동수가 200, 201, 202 이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높은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2500까지. 더 높은 소리 내고 싶으면 더 높은 소리 낼 수도 있고 좀 낮추고 싶으면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0부터 2500까지 대략 2300번 진동수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들이 계속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톤 함수에서 이 소리를 이제 10mH 동안 이제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쉬는 시간은 딜레이는 1mH예요. 1mH. 그러니까 한 진동수에서 음이 1mH 동안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쭉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충 2300mH 동안 대략 한 2.3초 동안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2500에서 200이 될 때까지. 이때는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진동수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2500에서 200이 될 때까지 소리를 점점 줄여서 소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게 사이렌 소리죠. 특징이.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mH 동안 지속을 하고 딜레이 1mH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자, 이건 루프문에 넣었기 때문에 계속 이 소리가 되풀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P는 입출력 P는 이제 최대 400mA 정도만 흐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입출력 핀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면 이 스피커 저항 자체가 이제 내부 저항이 8Ω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저항을 연결해서 이 전류 값을 400mA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저항을 연결해야 되는지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걸어주는 전압이 5V고 그 다음에 전류가 최대 400mA니까 이제 오음의 법칙을 따라 쓰면은 V는 이제 IR, R은 결국 I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것이 125오hm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25오hm 정도가 나와야 된다. 저항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피커의 저항이 8Ω 밖에 안 되니까 이제 요 차이에 해당되는 저항만큼을 더 붙여주면 전체 이 회로에 걸리는 저항이 125오hm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17오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저항보다 사실은 큰 저항을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저항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50오hm 정도의 저항을 연결해 주는 것이 회로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커를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저항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가변 저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 저항 150ohm이 걸려 있고 그리고 스피커 자체가 8ohm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내부 저항이. 그럼 여기에 이제 가변 저항을 이제 넣어서 이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이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를 크거나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의 총 저항은 이제 150 플러스 이 가변 저항 값이 되겠죠. 그러면 가변 저항 값이 최대가 될 때 바로 음량은 가장 작아지겠고 그리고 값이 최소가 될 때 음량은 최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로 사운드를 제어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정 주파수음을 발생시키는 방법과 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변 저항을 직접 스피커하고 직렬 연결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단자에 연결해서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음 높이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겠습니다. 스피커를 먼저 플러스 단자는 디지털 8번 핀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GND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은 가변 저항 단자는 A0에 연결하고 양 끝 단자들은 5V와 GND에 연결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음계가 정의된 헤드 파일을 include 합니다. 그리고 8번 핀을 스피커 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음계가 이제 0부터 지금 C4부터 C5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 pitch.h에 있는 음계들을 이렇게 노츠라는 이제 이 배열 변수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에서 아날로그 리드로 이제 A0 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읽은 값을 볼륨이라고 했는데 이 볼륨이라는 값은 0에서 1023까지 값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음을 8개로 지금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0에서 8까지의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덱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덱스가 바로 이제 노트에 있는 이 음들을 내는데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음을 500mHz 동안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톤 함수가
그리고 500ms 동안 이제 음이 지속돼야 되니까 딜레이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pitch.h 헤드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itch.h 파일은 개 이름을 설정해 놓은 파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개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알아야 되는데 주파수를 미리 개 이름과 이제 매핑을 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각 개 이름이 주파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매치해 놨기 때문에 이제 개 이름만 갖다 불렀으면은 이제 그 안에 주파수가 담겨 있으니까 그것으로 연주를 하면 그 악기의 그 높이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두이노 IDE에서 설정해 놓은 헤드 파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스케치 프로그램과 같은 폴더에 pitch.h 파일을 복사해 놓고 이 파일을 불러오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library.h 파일을 이제 작업 폴더에다가 복사해 놓고 쓰는 방법도 있지만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편리합니다. 일단 주파수 정의 헤드 파일을 다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스케치북 디렉터리 아래에 라이브러리라는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pitch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파일을 그 안에다가 이것을 복사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의 이제 디렉터리는 이제 파일에서 환경 설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복사한 헤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include library manual을 찾습니다.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항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항목에서 pitch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pitch.h 헤드 파일이 스케치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먼저 아두이노로 사운드를 제어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정 주파수 음을 발생시키는 방법과 음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